오웨이브의 Sometime 듣고 왔습니다. 자, 맥주 뉴스 간단하게 정말 짧게 이야기하고 갈게요. 맥주 이슈인데요. 뉴시스에서 좀 재밌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오비맥주, 맥주 소재로 만든 업사이클링 패션쇼 진행이라고 하네요. 동대문 DDP 패션솔에서 맥주의 실험적 컬렉션이라고 하는 주제로 패션쇼가 있대요. 재밌을 것 같죠? 18일이에요. 9월 18일 동대문 DDP 패션몰 5층에서 친환경 업사이클링 패션쇼와 전시회 맥주의 실험적 컬렉션을 연다고 4일 밝혔다. 오비맥주는 지난 5월 서울 패션허브 배움뜰 한국패션디자인학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맥주의 실험적 컬렉션이라는 이름으로 주류와 패션 산업 간 산업협력을 진행했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맥주의 제조, 유통,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과 포장, 패키지, 폐기물 등을 업사이클링해 패션 아이템과 패션 아트로 제작했다고 하네요. 결과물은 총 93점, 맥주의 실험적 컬렉션 패션쇼와 전시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재밌겠네요. 메가포대로 만든 블루종 점퍼와 점프슛, 맥주 캔뚜껑으로 만든 가방과 캔맥주 포장 종이로 만든 탱크탑, 맥주박 염색천으로 제작한 의상 등 다양한 컨셉트로 제작했다 라고 합니다. 저 한번 가보고 싶어요. 9월 18일이면 월요일인데 월요일 오후 4시부터 6시 아니 이거 딱 업무할 시간이네. 잠깐 갔다 오고 싶은데 봐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4시 되게 애매하다. 차라리 점심시간이나 아니면 오후 시간으로 하면 좋구나. 아니면은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하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그죠?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포항시 호미곶면 대보리로 로컬 맥주를 만든다고 해요. 되게 작은 뉴스인데 뉴스원에서 나왔고요. 포항시는 7월 푸드테크와 지역 맥주 활성화 모델이 농촌진흥청의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 모델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그래서 2025년까지 국비 10억 원을 지원받아서 호미곶면에서 수제 맥주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생산시설 등을 갖추게 된다고 합니다. 결국은 브루어리를 만든다는 얘기네요. 이쪽에 호미곶 쪽에.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리를 이용을 해서 만든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몇 군데 있죠. 생극양조 같은 경우도 음성에 있는 거 그런 어떤 시설이고요. 그래서 이제 군산도 마찬가지고 이제 국내산 보리를 이용을 해서 맥주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포항도 역시 하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홉도 요즘 꽤 있죠. 홉도 의성 또 어디죠? 괴산 이런 쪽에 지금 홈 농장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자생종을 키울 수 있느냐 이게 되게 핵심인 것 같고요. 사업은 그리고 또 하나는 홉펠렛화를 얼마나 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자생종 사업, 자생종 호비, 그러니까 자생종 호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 홈만 갖고 있는 어떤 향미적 특성들을 갖고 있는 일본 소라체이스나 뉴질랜드 그런 홉들처럼 그런 게 좀 필요한 거죠. 왜냐면 같은 캐스케이드나 같은 센터니얼 같은 경우는 이미 수입된 홉들이 있고, 그죠? 그런 홉들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있지 않으면 솔직히 실제 현장에서는 사용하기가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단순히 국산이라고 사주기는 가격적인 차가 많이 나거나 아니면 품질적인 부분에서 차가 나면 특히 IPA 같은 또 더블 IPA 같은 NEIP 같은 이렇게 홉향이 굉장히 중요한 맥주들에서 새로운 홉을 쓰는 게 굉장히 조금 리스크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같은 캐스케이드, 시트라 이런 홉들이 국내에서 나왔다. 그런데 그런 홉들이 품질적으로나 가격적으로나 수입보다 좋지 않다. 그럼 솔직히 경쟁력이 없어요. 그건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홉 펠렛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또 기술 중에 하나거든요.
오늘 이제 홉 얘기 좀 이따 맥주에 대한 모든 것 맥주 사전 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국은 홉을 펠렛화 시키는 과정, 홉을 펠렛시키면 분쇄를 해서 해머밀로 분쇄를 해서 그거를 이제 틀 속에 밀어 넣어서 압축을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거기서 굉장히 많이 열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런 열 제어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래서 품질을 최대한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펠렛화 시킬 수 있는지 이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외국에서 요즘 크라이오 홉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나온 지 꽤 됐죠. 이게 뭐냐면은 여포를 제거하고, 그러니까 잎을 제거를 하고 폴리페놀이나 이런 이 많이 들어있는 혹은 수분을 많이 흡수할 수 있는 잎을 제거를 하고 안에 있는 루플린 성분만을 모아서 만들어 놓은 호펠렛, 크라이오 같은 거죠. 아니면 T45 같은 타입 45가 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타입 45에서 조금 더 루플린을 이제 빼내서 만든 게 크라이오 홉인데 이제 그렇게 진화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홉들은 가격은 비싸지만 수율 면에서 훨씬 더 좋은 면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 특히 아메리칸 스타일의 맥주를 만들 때 향적인 측면을 굉장히 농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홉들이거든요. 그런 홉들이 요즘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산 홉들이 어떠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협회의 설립 취지와도 연결돼 있지만 이게 사기업이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수준을 넘어가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제 국가적인 투자가 좀 들어갈 필요가 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뭔가 자꾸 쌀에만 좀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보리도 역시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런 홉 같은 상품이 어떻게 보면은 잘만 만들면, 국내산 품종만 만들면 굉장히 재밌는 것들을 많이 할 수 있는, 특히 국내에 있는 브러리 100개가 넘는 브러리들이 굉장히 재밌는 것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식물이거든요. 그리고 홉은 키우는 측면에서, 생장 측면에서 곡물보다 훨씬 더 좀 용이하고 효율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국가에서 조금 투자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맥주를 문화로 바라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답이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음악 듣고 와서 벨기에 맥주 다녀온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신세아 슬럼프 듣고 오겠습니다.